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대사 출력을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코드에서는. 예를 들면 재민 캐릭터를 설정하는지 알려줄래? 뭐 이렇게 해놨는데, 자, 요것도 정상적으로 동작은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스토리를 이제 스크립팅 할 때마다요, 캐릭터의 이름을 일일이 쳐줘야 돼요. 일일이 캐릭터 이름을 작성해줘야 되죠. 그리고 우린 그걸 원하지 않아요. 프로그래머든 뭐 개발자라는 사람들은 노가다 하는 거를 한 글자라도 더 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을 편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캐릭터의 이름의 컬러도 바꿀 수 있고 뭐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캐릭터라는 걸 설정해 볼게요. 여기 위쪽에다가요, define 요 앞에다가 이제 ch를 붙여서 재민이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변수는요, 영어 그리고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랑 영어만 섞었으면 사실 대문자로 하든 뭐 상관없는데,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구별을 잘 하기 위해서 ch를 앞에 붙였죠, 캐릭터는. 그래서 캐릭터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자, ch 재민은 해놓고 define은 영어로 이제 정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캐릭터를 정의하실 때는 defin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define ch 재민은 ch 재민을 지금부터 정의를 할 건데, 그 ch 재민은 equal ch 재민은 캐릭터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오케이. 재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컬러는 이제 여기다가 RGBA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색깔 코드를. 그래서 저는 잠시 컬러 피커를 구글이나 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컬러 피커를 통해서 이제 요 코드를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래서 컬러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샵 앞에 들어가야죠. 자, 컬러를 앞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뭐 define ch 미래라고 할게요. 제 여동생 이름인데 화는 안 내겠지? 네, 재민이라 하지 말고 이렇게 재민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넣어주고 미래 컬러는 대충 보라색으로 하지 뭐. 컬러도 설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설정해 준 거예요. 캐릭터를 정의해 준 거죠, 새로. 여러분들은 요 게임 세상 속에 재민이라는 캐릭터와 미래라는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define ch 재민 했던 요 코드를 재민 대신 요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데, 오케이. ch 재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미래도 대신에 요거 대신에 ch 미래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를 정의를 했고, 요걸 통해서 캐릭터들을 가지고 대사를 출력하는 방법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런치 프로젝트를 했을 때 잠시만요. ch 미래 이거 뭐야? 여기까지 바꿔버렸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미래 해놓고, 네, 바꾼다는 게 여기까지 바꿔버렸네요. 이렇게 재민 해놓고, 자, 다시 할게요. 요 콰이어트하고 런치 프로젝트를 새로 해놓고, 이제 보면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네, 제가 지정한 색깔이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 모든 스토리가 시작돼. 질문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물어봐봐. 나는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어. 네, 이름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컬러도 지정이 돼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사를 출력하고요. 그러면 잠시 이제 나가고, 근데 이제 여전히 독백은 이름을 지정 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독백이야 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세이브 해주시고 램 파일을 런치 프로젝트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름이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백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한 가지 타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사창에 나오는 독백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요 스크린을 가득 메우는 독백이 있죠. 비주얼 노벨 게임에서는. 그래서 독백을 어떻게 따로따로 이제 만드는지를 한번 볼게요. 나가지고 독백을 만들 때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디파인한 캐릭터도 있지만 램 파일가 기본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독백을 할 때는요,
램파이에서 기본적으로 미리 지정된 캐릭터가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독백을. 우리가 앞에다가 캐릭터 이름을 안 넣어주면요, 사실 램파이가 독백용 캐릭터가 독백을 하고 있도록 독백용 캐릭터가 이제 대사를 출력하는 걸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독백용 캐릭터가 독백을 할 때 대사창을 통해서 대사를 하지 않고 전체 스크린을 사용하도록 재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독백을 담당하는 캐릭터를 나레이터라고 하고요. 이 나레이터는 기본적으로 램파이 내부에 미리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나레이터를 안 붙여줘도, 여기다 나레이터를 안 붙여줘도 독백을 작성하면 나레이터라는 캐릭터가 뒤에서 나레이션 해주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나레이터라고 하고요. 요 나레이터는 캐릭터 해놓고 이제 이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름은 노온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인드가 중요해요. 카인드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램파이가 대사를 출력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 가지가 대사창을 사용하는 거랑 한 가지는 전체 스크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체 화면을 덮는 이제 글자 있잖아요. 그래서 카인드 중에서요, MBL 모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카인드는 대사를 어떤 방식으로 출력하느냐를 이제 설정하는 옵션인데, 옵션을 MBL로 하면요, 노블 모드라고 해서요, 전체 화면을 덮어서 텍스트 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MBL로 해주시고, 이제 독백을 한번 출력해보면요, 나레이터가 자동으로 뒤에서 알아서 독백을 출력해주지. 네. 아무튼 독백임.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캐릭터를 안 붙여주면, 요 나레이터라는 친구가 앞에 자동으로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은데요. 얘가 자동으로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은데, 그 나레이터가 대사를 출력할 때, 기본적으로 MBL 모드, 노블 모드로 출력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런치 프로젝트 해보시면, 요거 아닌데? 오케이, 네. 사쿠라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해주시면,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네, 독백이 이렇게 뜨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독백임 하면서 독백이 뜨고 있죠. 그래서, 네, 나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MBL 모드로 바꿔줌으로써 독백을 띄워줬는데요. 나레이션을 쓸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요, 이렇게 볼게요. 얘를 복사해서, 요 밑에다가 넣어 볼게요. 나레이션들을. 이렇게 놓고, 이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램파이를 런치를 했을 때, 스타트 버튼을 눌렀고, 요 이전에 있던 독백이 안 사라져요. 제가 방금 마우스 스크롤을 해서 대강길 해버렸는데 모르고, 이전에 있던 독백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백은 기본적으로, 나레이션은, 이전에 있던 나레이션이 여기에 이어서 계속 출력이 돼요. 만약에 이전 나레이션들을 지워주고 싶다면요, 나레이션이 끝나고 나서 MBL 클리어를 해주면요, MBL 클리어는 여기 있어도 되고 뭐 여기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MBL 클리어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새 나레이션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이전에 있던 나레이션들이 전부 지워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노블 클리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지워주기, 깨끗하게. 그러면 이제 스타트를 했을 때 이전 나레이션들이 전부 지워져서 깔끔하게 출력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레이션도 이제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해줄 일이 배경을 출력해줘야죠. 배경을 출력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정의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미지를 정의해주기 전에 이 이미지 파일을 어디서 가져와야죠. 여러분들의 게임 폴더에 이 이미지 폴더가 있을 건데요. 아마 여기다가 이미지들을 전부 다 넣어줄게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만들었던 게임의 이미지를 사용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주고, 저는 얘를 BG라고 할까요? 백그라운드 BG에다가 여기 넣어주고, JPG 파일이든 PNG 파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요 이미지 파일을 하나 넣어주시고, 저 백그라운드용. 그리고 이제 요 파일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키워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요 위쪽에다가 이미지,
근데 이미지 변수명도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저는 앞에다 bg를 붙여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구별이 깔끔하게 되도록 bg 스쿨 클래스 bg 클래스룸이라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클래스룸은 해주시고 여기다가 파일명을 써주시면 돼요. 파일명하고 확장자 꼭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미지 파일을 하나 새로 선언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배경으로 쓸 때는요, 먼저 scen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이제 scen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끝에다가 변수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미지 변수명을. 그래서 요 이미지 변수명을 scene bg 클래스룸으로 이제 지정해 주시면요,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 런치 프로젝트 눌러보면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잠시만요. 안에 자 경로를 잘못 적었네요. 제가 bg 폴더에다 넣어놨죠. 이미지 폴더에서 제가 bg 폴더에 넣어놨기 때문에 앞에 bg 폴더 경로를 넣어줬어야 됐어요. 오케이.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런치 프로젝트 스타트하면 이제 배경이 나오죠. 저희 배경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캐릭터도 띄워야 돼요. 캐릭터를 띄우기 위해서도 이미지를 정의해줘야 되죠. 캐릭터 이미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폴더를 새로 만들어 줄게요. 저 폴더는 이제 캐릭터라고 해놓고 캐릭터 중에서 뉴 프로젝트 해놓고 보라라고 할게요. 자 이제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스탠딩을 넣어 볼게요. 스탠딩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제 하나 넣어 줄게요. 이제 스탠딩 이미지 하나 넣었는데 얘를 쓰기 위해서는 이미지 scg를 할게요. scg 보라 해놓고는 캐릭터 제가 폴더명을 그렇게 지었으니까 캐릭터 보라 해놓고 이 파일명이 뭐지? 보라 문2라고 적혀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png 파일을 썼으니까 png를 붙여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하나 새로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쓸 수 있게 되는데 꼭 여기다가 큰 따옴표로 이제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다 지워주고 잠시만요. 스토리를 하기 위해서 자 scene을 이제 배경을 하나 띄워주고 미래 대신에 ch 보라를 쓸게요. ch 보라 놓고 얘를 보라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저는 얘를 재민은 그냥 그대로 둘게요. 오케이. ch 재민 해놓고 보라가 교실에 들어왔다 해놓고요. 자 먼저 캐릭터를 띄워주기 위해서는 sho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show는 캐릭터 관련 이미지를 띄워줄 때 show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show scg 보라라고 해주신 다음에 끝이에요.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 ch 보라 해놓고 보라 대사를 적어줄게요. 안녕 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세이브 해놓고 런치 프로젝트를 했을 때 오케이. 자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보라가 교실에 들어왔다 안녕이라고 뜨는데 지금 보면 캐릭터가 너무 큰 나머지 다리만 보이네요. 캐릭터가 띄워지긴 띄워졌는데 잠시만요. 이 캐릭터 크기를 제가 좀 줄여줄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프로젝트가 1280 곱하기 720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 캐릭터도 좀 줄여줘야 되겠네요. 크기를 파일 인포 봤을 때 캐릭터 크기가 가로가 2118이라서 되게 큰 이미지라서요. 얘를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스크립트로서 수정해 볼게요. 하드하게 이미지를 변경하지 않고요. 파일을 직접. 그래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먼저 이제 스크립트로 돌아가는데 먼저 scg 보라의 크기를 조정해주기 위해서 얘를 오른쪽에다가 im.factor scale을 추가해줄게요. 얘는 뭐냐면 램파이에 내장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 램파이 내장 함수인데요. 가장 첫 번째 값에다가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고 두 번째에는 이미지를 몇 배수 해줄 건지가 들어가요. 우리가 이미지를 크기를 키우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0.5배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0.5배에서 이제 2배 줄여줬는데 그런 다음에 일단 먼저 출력을 해보면 게임을 이제 돌려보면 그래도 이제 이미지 하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램파이의 디폴트 값이 이미지의 발바닥이 가장 아래쪽에 오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지가 가장 아래쪽에 정렬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지의 속성을 잠시 변경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얘의 Y 얼라인 값을 바꿔줘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얼라인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게임 화면이라 치고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다 칠게요. 이런 이미지를 띄울 때요. 자, X 값은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X, Y 값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좌측 상단이 이제 0, 0가 되고요. 맨 우측 하단이 이제 스크린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라인이라고 하면요, 바로 정렬을 XY 가로 세로의 정렬을 어떻게 할 건지 지정해 주는 게 바로 얼라인인데요. 기본적으로 X 얼라인 제로는요, X 가장 좌측을 제로로 보고 가장 우측을 1로 본 다음에 X 얼라인 제로는 가장 좌측에다가 물체를 붙이는 거예요. 그림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X 얼라인 1.0은요, 바로 가장 우측에다가 이미지를 붙이는 거고 0.5는 가장 중앙에 오는 거죠. 가로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세로 기준으로도 X 얼라인 말고 Y 얼라인 제로는 가장 상단에 붙고요. Y 얼라인 1.0은 가장 하단에 붙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Y 얼라인 1.0은 이렇게 오는데 주의할 점은 바로 얼라인은 앵커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앵커는 이미지 좌표를 찍을 때 기준이 되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램파이의 앵커는 이미지의 좌측 상단이 이제 이미지를 그리는 기준점이 좌측 상단이라서 예를 들면 이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0,0에다가 이미지를 배치하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요 이미지가 지금 1024 곱하기 1024짜리 이미지인데 프레임이 얘를 1024 곱하기 1024에 배치하면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리고 이미지 Y축 중심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하지만 얼라인은 그거랑 별개로 이미지를 어디다 정렬해서 붙이냐는 의미예요. 그래서 Y 얼라인 제로는요, 이미지가 이렇게 붙는 거고 Y 얼라인 1.0은 이미지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미지 가장 아래쪽이 프레임의 가장 밑바닥에 붙는. 그래서 저희의 그 스탠딩 이미지가 발바닥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램파이가 저희 이미지를 표시할 때 Y 얼라인 1.0으로 디폴트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미지의 발바닥이 가장 밑에 붙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알리는 Y 얼라인 값을 조정해서 이미지의 상체가 드러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저희 이미지에 Y 얼라인 속성을 줘야 되는데요. Y 얼라인 속성을 주려면 이 이미지에 속성을 붙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속성을 동시에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콜론을 써요. 콜론을 써서 동시에 여러 가지 속성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딜러스를 해준 다음에 Y 얼라인 0.0을 해줄게요. 그래서 Y 얼라인 0.0을 찍어주면요, 이미지의 가장 머리 부분이 가장 위쪽에 붙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의 가장 머리 부분이 가장 위쪽에 이렇게 붙게 되죠.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미지가 길이가 게임의 높이보다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상체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머리 부분을 프레임의 가장 위쪽에다가 게임 창의 가장 위쪽에다가 붙이는 방법을 썼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Y 얼라인을 0.0으로 해주시고 세이브 해주시고 게임을 돌려보면요, Shift R키를 누르면 여러분들의 수정이 바로 게임을 나갈 필요 없이 동시에 적용이 돼요. 한글 키보드가 아니라 영어 키보드인 상태에서 Shift R키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수정사항이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스크립트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 이미지의 머리 부분이 가장 화면의 위쪽에 오도록 배치가 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add 키워드를 사용해서요, 이미지를 캐릭터가 좌측에 올 수도 있고 우측에 올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램파이는 add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미지의 위치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add center는 그냥 이제 정중앙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add center를 하면 이미지가 중앙에 오게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우리가 Y 얼라인 값이 덮어쓰기 당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을 고치는 거는 이따가 보고, 일단 add lef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left가 있고, left는 이제 왼쪽, right가 있고, right는 이제 오른쪽, 그 다음에 true center가 있어요. true center는 센터랑 똑같은데 y align 값을 0.5로 잡아서 이미지의 중심이 화면의 중심이 오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포지션을 봤는데요. 기본 제공하는 이 포지션을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만의 포지션을 새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주석은 뭐냐면요. 컴퓨터가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로 사용 가능한 영역이에요. 주석. 그래서 이 주석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를 쓸 수 있거든요. 아니면 컴퓨터에서 지우고 싶은 라인을 임시로 주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요 포지션들을요 새로 덮어쓰기 할 거예요. 새로 이제 재정의해 줄 거예요. 새로 재정의해서 y align 값을 0.0으로 지정해 줄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램파이에서 센터랑 라이트 레프트의 y align 디폴트 값은 1.0으로 잡혀 있는데 그거를 재정의함으로써 0.0으로 덮어쓰기 해볼게요. define 센터는 position x align 0.5 x align 하면 이제 화면의 가로를 봤을 때 가장 왼쪽을 0, 중앙을 0.5, 가장 오른쪽을 1.0으로 보는 거죠. x align 0.5, y align을 0.0으로.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y align을 지정해 준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이미지가 지금 이미지의 길이가 화면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화면의 높이보다 이미지 크기가 작으신 분들은 요 y align을 이렇게 바꾸시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아무튼 define left는 position x align을 좌측에 붙이기 위해서 한 요 정도에 붙이기 위해서 x align을 0.2 y align은 0.0으로 해줄게요. 0.0 define 요거 right도 position을 x align은 0.8 정도 y align을 0.0으로 주면요. 자, 우리가 at을 통해서 위치를 지정해 줄 때 at을 통하지 않고 위치를 지정해 줄 때는 at을 통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뜨고요. at을 통해서 위치를 따로 지정해 줬을 때도 y align 0.0이 유지가 될 거예요. left 했을 때 왼쪽, right 했을 때 오른쪽, 뭐 센터 했을 때 중앙 제대로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잠시만요. 센터 왜 이러지? 아, 제가 이거 센터를 오타를 쳤네요. 네, 센터를 다시 써보면 네, 이제 이렇게 재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다음 시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구현해서 선택지에 따라서 호감도 같은 값을 관리해서 여러가지 엔딩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의 define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미지를 여러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띄우는 방법이랑 캐릭터의 표정을 구현하는 방법, 캐릭터가 여러가지 표정을 가질 수 있도록 구현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